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우선 지원국가 선정 배경과 이유, 향후 정보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역물품 지원 요청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국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동맹인 미국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에 먼저 테스트 키트를 수출한다는 방침입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의 방역물품의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곳이 117곳에 이릅니다. 수출 요청국이 31곳,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곳이 30곳이며 수출과 인도적 지원을 모두 요청한 나라도 20개국에 달하는데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나라가 81개이며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 중인 곳은 36개국입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테스트키트 지원은 상업적인 수출과 인도적 지원, 복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대국과의 방역 상황, 한국과 양자관계, 우리의 경제 실익, 한국이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고려하고 있는 수출 지원 대상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을 넘어섰고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측의 의료장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의 정책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비상사태로 한국의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 통화 스와프 체결은 경제 안정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협력 수준이 높아진 아랍에미리트와 신남방 정책구현에 핵심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우선 지원 대상 국가로 꼽혔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당시 전 세계가 한국인 입국 금지라는 정책을 폈을 무렵 UAE는 한국을 믿는다며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금껏 외교적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우선순위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해주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 루마니아 대사관을 통해 국내 생산업체가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2만 개를 수출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많은 국가를 제쳐두고 루마니아를 선택한 이유는 작년 유람선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유람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 당국은 수색 인력과 경비정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주었고 본인들 일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도움을 잊지 않고 이번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그때의 도움에 보답하자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이에 또 감사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원주해주신 방역물품과 의약품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최소 10명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볼 거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사람들을 추천할 겁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고마워요 라며 한국에 감사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짠한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국의 지원 정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과 미국의 협조, 금융권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든 이란을 도우려는 이유는 1970년대로 돌아갑니다. 1970년 중반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격이 기존보다 8배 정도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쳤고 한국은 석유를 일절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싸게 석유를 판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란의 수도였던 테헤란의 시장이었던 니크파이가 서울을 방문해 자매 결연을 맺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테헤란로라는 지명이 붙게 된 것으로 그 이후로 양국은 경제 문화 부분에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런 배경으로 인해 이번엔 한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출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역 수준 등을 고려해 다음 주쯤 인도적 지원 대상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 조달 시장에 적극 진출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1년간 유엔 내에서 공식 조달하는 물량이 20조 원 이상으로 그중 상당 부분은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엔 조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전에 유엔 측에 품목을 설명한 뒤 판매사로 등록됐어야 합니다.
이번에 테스트 키트 등 방역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 외교부와 조달청이 직접 벤더로 등록하게 도와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현재 유전자 증폭 방식의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12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생산 물량은 일주일에 330만 회를 검사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수요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수출로 인해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